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출석을 부르려고 보니까 항상 오시던 분들만 오셔서 따로 안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체크를 다 했고요. 자, 이제는 뭘 해볼 거냐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쭉 보면요, 이제 메인 클래스 안에, 메인 메서드 안에 이런 기능들을 다 넣어 놨어요. 그쵸?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여기에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메인 클래스 밑에 이렇게 만들어 줬죠. 이거를 좀 분리를 시킬 거예요. 이제 이 아티클 클래스를 이 왼쪽 편 여기로 뺄 거고요. 그리고 이 메인 메서드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좀 다른 데로 옮겨 줄 겁니다. 이사를 좀 갈 거예요. 왜냐면 사실상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건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특별한 메서드예요.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메인 메서드 자체가 뭔가를 막 이렇게 많이 담고 있는 건 좋지 않아요. 얘는 단순히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다른 애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인 메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메서드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에 종착지로 가다 보면은 JSP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실제로 화면을 띄울 거고요. 그 화면을 이제 웹 서버를 사용해서 띄우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때는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을 안 해요. 그때는 메인 메서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면 메인 메서드 쓸 일 없어요. 근데 일단 지금 우리는 콘솔로 운영하는 게시판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얘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사용자들이 직접 이 콘솔을 작동시킬 수는 없죠. 우리가 이렇게 짠 코드를 콘솔로 보여주는 이 게시판을 누군가한테 사용해보라고 줄 수가 없죠. 왜냐면 코드를 갖고 있는 이클립스를 터줘야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쓰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과정에서 이 클래스를 좀 분리를 할 거고, 메인 메서드가 갖고 있는 짐들을 좀 덜어 줄 거예요. 그런 과정을 할 건데, 자, 일단 이런 클래스를 분리하고 우리가 지금 구현해 놓은 이런 기능들, 구현해 놓은 기능들을 이렇게 구조를 좀 바꾸는 거죠. 제가 하겠다는 게 지금 얘네를 좀 옮기고 아티클 클래스도 밖으로 좀 빼내고 이제 구조를 좀 갖춰 나가겠다라는 건데, 이걸 보고 우리가 리팩토링이라는 말을 써요. 리팩토링. 이 리팩토링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팩토링이 뭐예요? 팩토리가 공장이죠, 공장. 팩토링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코드를 다시 구조를 짜겠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의미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팩토링을 좀 다른 의미로 쓰기도 해요. 이제 이건 실무에서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납품을 해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예요. 근데 얘가 구조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나가시면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이제 MVC 패턴이라든가 뭐 이런 디자인 패턴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특정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 구조가 너무 좀 별로다, 이제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무거워지고 얘 때문에 얘를 좀 더 간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이 구조 전체를 뜯어 고친 적이 한 번 있어요. 프로젝트 하나를. 구조라는 거는 이거를 이해가 되시려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자바 파일로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웹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백단,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뭐 무조건 백은 아닌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자바 파일들은 백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JS, JSP 이런 애들이 프론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JS로 모듈화를 해서
얘를 좀 빼서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모듈화라는 거에서 개념이 좀 있는데,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너무 복잡한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구조를 아예 뜯어 고치는 그런 걸 가지고 리팩토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코드 짜고 구현하고 리팩토링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지금 수업에서 진행할 이런 리팩토링은 간단한 거라서 이제 사실 뭐 따로 이런 거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건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요, 이 프로젝트, 하나의 프로젝트가 가져야 될 구조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구조를 다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코드를 짜는 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코드를 쭉 짠 거예요. 이 메인 메서드 안에다가 쭉 짜내려 간 거고, 일단 코드를 짜고 나서 구현을 하고 나서 얘를 가지고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서서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에서 이제 다오 서비스 뭐 이런 것들 다 하실 건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분할시키는 것도 리팩토링의 일부죠. 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뭘 할 거냐면, 일단 이 클래스를 좀 빼줄 거예요. 메인 클래스 밑에다가 만들었는데, 클래스는 원래 여기 왼쪽에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임포트나 이런 거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쓴 것 뿐인데, 이거를 이제 좀 제대로 분리를 좀 시켜 볼 겁니다. 자, 이걸 분리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2가지 정도만 알려드릴 거고요. 이 아티클 클래스죠? 얘한테 마우스 커서 올려놓은 상태로 우클릭 해보세요. 그러면 중간보다 좀 더 밑에 리팩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Move Type to New File 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코드들을 옮겨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OK를 눌러보시면요, 지금 여기 뭐가 생겼어요?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생겼죠. 그리고 우리가 적어놨던 거 그대로 가져왔죠. 그리고 메인에서는 사라졌죠. 클래스 옮기는 거 간단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을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얘는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이거 엄청 편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우리 클래스 만들 때 하는 것처럼 클래스 하나 만들 거고요, 얘 이름을 아티클로 만들어 주세요. 그럼 하나 생겼죠. 근데 지금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이미 있어서 그래요. 여기 클래스가 이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으로 클래스를 못 만들어서 그래요, 한 패키지 안에서. 근데 우린 얘는 이제 잘라내기 할 거죠. 잘라내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줄 겁니다. 지금 아까 리팩터에서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결과인데, 제가 리팩터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맞닥뜨리고 당황할 바에는 그냥 이거 클래스 만들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티클 클래스, 이 친구는 어떤 역할이에요? 코드 내에서 얘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데이터들 네, 일단 비슷해요. 자, 아티클 클래스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티클 객체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쵸? 근데 아티클 객체는 왜 필요했어요? 게시물을 조립하기 위해서 필요했죠. 우리가 한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글 번호, 날짜, 뭐 제목, 내용, 조회수 이런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객체 하나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티클 객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아티클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클래스 설계도를 만들어 준 거고요. 그쵸?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생성자 다 객체를 위해서
객체로 게시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메서드 또한 그렇고요. 자, 이런 애들을요 우리는 DTO라고 합니다.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VO라고도 해요. DTO 객체 혹은 VO 객체라는 표현을 써요. 얘네 둘은 진짜 엄밀히 따지고 보면 완전 똑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서 같은, 그냥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DTO, VO 라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을 부르는 이름이 이거예요. DTO 객체, VO 객체. 그래서 얘가 지금 DTO라 그랬죠? DTO 객체인데, 이 DTO 객체랑 이 메인 클래스랑 유틸은 성격이 좀 다 다르죠. 얘는 그냥 하나의 도구죠. 우리가 그 흔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 모아놓은 도구잖아요. 그리고 메인은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메인 메서드가 들어있는 클래스죠. 그리고 아티클, 얘는 DTO, 방금 말씀드린 DTO의 성질을 떼요. DTO 객체. 그래서 얘네들은 다 패키지를 분리해 줄 거예요. 자, 요 뒤에다가 DTO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올려보면 이런 거 없다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이 move 해주면 이거 패키지 알아서 만들어 주면서 거기로 옮겨 줬었죠. 이렇게 유틸도 똑같이 이 뒤에다가 유틸 붙여줘서 패키지 분리할 거예요. 그럼 패키지가 3개로 분리가 됐네요. 그쵸? 자, 근데 메인 클래스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죠?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임포트를 안 해도 쓸 수 있는데 지금 패키지가 달라졌죠. 그럼 얘는 임포트를 해서 써야 되네요. 근데 얘 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타입 없대요. 이상하네. 임포트가 나오질 않네요. 원래 임포트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럴까요? 자, 이 클래스 지금 잘 보세요. 접근 제어자가 없죠. 접근 제어자가 있어야 다른 클래스가 임포트해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만약에 프라이빗이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해요? 왜냐면 프라이빗 클래스는 안 되는 거라서, 사실 의미가 없는 거라서. 만약에 여기다가 프라이빗이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아티클을 임포트해서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아이디 얘가 알 수 있나요? 메인이? 모르죠. 얘는 자기 자신한테밖에 못 쓰니까, 이 안에서밖에 못 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접근 제어자를 퍼블릭으로 다 붙여줘야 됩니다. 클래스에도 붙여야 돼요. 네,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여기도 붙일 거예요. 여기도 붙일 거고요. 얘는 붙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볼게요. 어때요? 임포트라는 게 생겼죠? 이제 내가 임포트해서 쓸 수 있게끔 접근 제어자가 모두 허용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 하는 거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하면 여기에 임포트 받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장했더니 에러가 싹 사라졌죠. 클래스를 분리할 때 임포트를 해주기 위해서 퍼블릭을 꼭 붙여줘야 돼요. 유틸은 둘 다 퍼블릭이 붙어있네요. 얘는 됐고. 여기요? 여기요? 얘네들은 네, 안 붙여도 돼요. 왜냐면 이 변수 자체에 퍼블릭을 붙여서 얘네를 허가로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얘네는 지금 그냥 이거 가져다가 쓸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얘네까지 붙여줄 필요는 없어요.
붙여줄 필요가 없기도 하고 얘는 붙이면 안 될걸요? 예, 뭐라고 하죠? 예, 이건 신텍스 에러, 문법 에러네요. 이렇게는 쓸 수가 없대요. 얘네는 dis. 이거는 그냥 얘 가져다 쓰는 것 뿐이니까 그냥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죠. 원본만. 네, 원본만 허가가 나 있으면은 얘 가져다 쓰면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얘는 이 변수에 데이터 넣는 과정일 뿐이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해결이 됐고요. 자, 아티클은 밖으로 다 분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 메인 메서드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아예 빼줄 거라고 했죠. 제가 이 메인 클래스 안에 있는 메인 메서드도 당연히 잘라낼 건데 그 전에 여기서부터 다 자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메인 클래스 안에 이런 내용들 다 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싹 다 잘라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는 메인 메서드 다시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앱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서,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얘한테 실행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메인 클래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뭐예요? 네, 앱 객체 하나 만들어서 메서드 하나 실행시키는 게 전부죠. 이렇게 얘가 짊어진 짐들을 좀 내려놓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러가 나고 있죠? 에러가 나는 이유는 없어서니까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앱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메인 클래스 안에, 메인 메서드 안에 있던 우리가 지금까지 구현한 기능들과 코드들을 전체 다 앱 안으로 옮겼죠. 얘가 에러가 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런이라는 메서드 없으니까. 런이라는 메서드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전체 다 붙여넣기 했죠. 여기 이미 메인 메서드 우리가 실제로 실행시키려고 런이라는 메서드를 만든 건데 그 역할을 지금 여기 안에서 메인 메서드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를 런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이 런이라는 메서드는 지금 객체 만들어서 실행시키고 있죠. 그럼 얘는 스태틱일 필요가 없겠네요. 런 메서드는 우리가 설계도한테 일 시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스태틱 빼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 이 외계 변수도 빼줄 거고요. 왜냐면 메인 메서드한테 있던 거고 여기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러고 여기 보면 지금 노란색 워닝 나오고 있죠. 얘네 임포트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사용 안 하고 있다, 불필요한 거 아니냐 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하면 불필요한 임포트도 다 정리해 줘요. 그리고 이제 앱에 와서 우리가 런 메서드, 메인 메서드로 있던 애를 런 메서드로 바꾸고 나니까 스태틱을 제거했죠. 그럼 얘네 스태틱일 필요 있나요? 없죠. 뺄 거고요. 이거 스태틱일 필요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냥 일반 생성자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건드려 줘야 될 게 네, 얘가 뭐라고 하고 있네요. 얘 왜 뭐라 그러는 거죠? 아티클스는 논스태틱이래요. 논스태틱 변수래요. 그러니까 스태틱 변수가 아니래요. 근데 얘는 스태틱 메서드죠. 근데 아까 스태틱 메서드에는 스태틱 변수만 호환이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 위에서 지금 스태틱 뺐잖아요. 얘도 빼주면 되는 거죠. 얘도 스태틱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옮긴 거는 다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실제로 실행시키는 건 얘죠. 메인에 와서 실행.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기능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 데이터 잘 들어있네요. 글쓰기 잘 되죠? 잘 되고요. 글도 잘 봐지고요. 4번도 한번 조회수를 올려보죠. 그리고 리스트 한 번 더 보고 모디파이 한번 해볼까요? 4번 글 수정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로 한번 확인해보죠. 잘 바뀐 거 나오죠? 그리고 지우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게시물 잘 지워지고요. 잘 되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exit 이란 기능까지 다 잘 되네요. 그쵸? 지금 코드를 우리가 메인 메서드 안에다가 쭉 써놨던 메인 클래스를 가득 채워놨던 코드를 좀 분할을 시켰죠. util 그 패키지 분리했고요. 아티클 DTO 객체 만들었죠. 그리고 얘는 그냥 실행만 하는 거고 앱이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얘한테 이제 실질적인 기능들을 수행하게끔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옮겼나, 우리가 짠 코드에 문제가 없나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무 테스트가 없죠. 이러면 리팩토링 한 거예요. 일단 현재 더 자세한 리팩토링은 더 진도를 나가고 나서 그때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요 정도까지만 나눠 놓고 커밋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코드들 많이 생겼죠? 여기 보면 모디파이도 있고요, 리네임도 있어요, 그리고 뉴 파일도 있고요. 이렇게 변화를 다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얘는 리팩토링 패키지 분리 핵심 로직 이전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이제 커밋이 잘 됐죠? 얘를 또 하나 수업 페이지에 올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요, 자, 우리 코드를 보면 지금 중복되고 있는 내용들이 꽤나 있어요. 자, 일단 이걸 한번 찾아보죠. 코드에서 지금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로직이 중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얘를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한 35분까지만, 35분? 한 33분 정도까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찾으셨으면 그거를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지금 우리 코드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찾으셨나요? 디테일에서 아티클스를 순회하는, 그리고 명령어에 입력한 글번호랑 일치하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 이 부분이랑요, 모디파이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이랑요, 그리고 딜리트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 얘네가 좀 중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로직들은 중복을 좀 제거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할 거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기능을 수행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로직 안에서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쓰기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코드의 상황을 대충 놓고 보면요, 이게 아티클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게시물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1번 이렇게 하죠. 1번인데 1번 글, 2번 글, 3번 글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지금 디테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폼은 순회하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게시글이 있냐 없냐, 우리가 검색한 명령어를 입력한 1번이라고 했을 때 1번 글이 있냐 없냐 이거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modify도 똑같죠? 이거 하는 거죠. delete도 결국 이거 하는 거죠. 똑같죠? 그러면 자, 지금 article detail이랑 article modify랑 article delete랑 얘네가 이렇게 명령어 수행이 될 때 이 안에 이런 로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로직 부분을 주황색 네모라고 했을 때 지금 얘 할 때마다 이거 실행시켜서 있냐 없냐 찾는 거고요. 얘 할 때마다 이거 할 때마다 이거 실행시켜서 이거 찾는 거고요. 똑같죠? 얘도 이거 실행시켜서 이거 찾는 거죠. 이 로직 자체가 이 네모예요. 지금 주황 네모 블럭 씌운 로직.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세 군데에서 밖에 안 써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써놔도 지금 기능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죠. 굳이 이 중복된 기능을 메서드화를 해서 빼야 되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빼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detail, modify, delete라는 곳에서 밖에 이것들을 안 써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게시판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 순회를 하면서 찾아야 되는 이 로직을 사용하는 부분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럼 지금 1, 2, 3, 4, 5, 6, 7, 8, 9 화면에만 9개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필요할 때마다 이 로직을 그냥 써줬어요. 이렇게 기능 안에 이렇게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기능 수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쵸? 얘는 뭐 문제없이 작동을 할 거예요. 우리 지금 코드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뭐가 문제냐, 만약에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티클을 찾아서 여기다 넣어주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 순회가 아니라 뭐 첫 번째 글 제외하고 뭐 2번 글부터 순회를 할 거예요. 그럼 이 로직 바꿔야 되죠. 근데 이 기능들이 다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된대요. 그럼 지금 9번 바꿔야 되죠. 그쵸? 근데 이 9번을 바꾸는 와중에 우리가 뭐 하나 실수했어요. 그럼 얘는 기능상의 오류가 생기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능 수행을 못하겠죠. 근데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이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서 이 주황색 네모 기능을 수행하게끔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가 이 디테일 수행할 때 이 메서드 호출해서 여기서 사용해요. 그럼 얘가 이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modify에서 얘 끌어다가 실행해요. 그러면 얘가 또 이거 해준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이거니까, 게시글 실제로 있나 없나 찾는 이 과정이니까 이 기능 수행하는 메서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실제로 써야 될 때 이 기능을 써야 될 때 얘를 불러다 쓰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게 9개가 되든 900개가 되든 뭐 1000개가 되든 상관없이 이게 호출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수정이 필요할 때 이거 하나만 바꾸면 되죠. 다 손댈 필요 없이. 그럼 우리가 같은 작업 9번 하다가 실수하는 거랑 그냥 얘 한 번 수정 작업하는 거랑 실수를 할 확률 자체가 달라지죠. 그리고 이런 이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기능이 지금 되게 간단해서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를 빼나 안 빼나.
근데 이 여기서 빼려고 하는 이 기능 자체가 되게 코드가 복잡하고 무거운 코드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무겁다라는 건 수행될 때 그만큼 메모리를 많이 차지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코드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이 기능이 필요한 곳마다 쓰여져 있으면 그만큼 메모리를 더 먹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그만큼 느려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컴퓨터, 좀 옛날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답답해서 프로그램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실제로 통신상의 통신 속도, 네트워크상의 지연 속도가 되게 커집니다. 이런 지금 이 정도 코드로는 차이가 당연히 없겠지만 이게 막 몇백 줄짜리 기능이고 몇천 줄짜리 기능이다 라고 한다면 얘가 계속 중복으로 쓰여져 있으면요 그만큼 프로그램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메서드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이거 하나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차지하고 실제로 호출돼서 실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전에 리팩토링을 했죠. 리팩토링을 하는 이유는요 좀 큰 의미로 보면은 내가 만드는 프로젝트를 최적화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우리가 중복된 로직을 이렇게 하나로 빼서 따로 만들고 얘를 호출해서 쓰려고 하는 얘도 프로젝트의 최적화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최적화 혹은 코드의 최적화라는 표현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최적화 과정을 안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코드를 쭉 짜면요 일단 실행 속도 느려지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리고 손대야 될 게 많다는 거, 뭔가 하나를 수정해야 될 때 손대야 될 곳이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유지보수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개발을 하면요 그 프로젝트는 무조건 유지보수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 프로젝트를 납품받은 곳이 개발자들이면 알아서 유지보수를 하겠지만 걔네가 개발자들이었으면 우리한테 이 프로젝트 만들어 달라고도 안 했겠죠. 걔네는 몰라요. 그래서 만든 사람들이 유지보수를 실제로 해줘요. 그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따로따로 쓰여져 있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유지보수를 여러분들 혼자 할까요? 프로젝트 혼자 만들었나요? 보통 협업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따로 빼서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든 코드지만 다른 사람이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라는 상황일 때도 이런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은 이 기능들이 쓰여져 있는 곳 전체를 다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실수가 생기겠죠.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중복된 로직은 최대한 중복을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빼서 관리를 할 건데 이거를 숙제로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기억에 의존해서 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좀 지점을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다가 get article by id 라고 하는 메서드 실행문을 써줄 거고요. 그리고 이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지금 아티클 타입의 found article이라는 변수에다가 get article by id 메서드 실행한 결과를 넣으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이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존재하겠네요. 리턴 값이 없으면 여기다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얘가 실행되고 이 자리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얘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 뭔가를 남겨줘야 되죠. 얘는 그럼 리턴 값이 있다는 얘기네요. 리턴 타입은 뭘까요? 이 found article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티클밖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리턴 받는 타입도 아티클 타입이어야겠네요. 그럼 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은 아티클이겠네요. 실제로 자바가 아티클로 만들어 줬습니다. 리턴 타입을. 자, 그리고 나서 이 get article by id가 해야 되는 역할 이거였죠. 중복되는 애. 얘를 잘라서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밑에 있던 순회하는 포문을 잘라서 밑에다가 갖다 넣었는데, 우리 원래 파운드 아티클에 뭐 들어있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이 작업 하기 전에 뭐 들어있었죠? 여기에 널 들어있었죠. 근데 지금 메서드 얘로 바꿨죠. 그리고 지금 이 작업, 실제로 게시물이 일치하는 게 있을 때 파운드 아티클에 뭐 넣어줬어요? 아티클 넣어줬죠. 지금 힌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능을, 이 밑에 있는 로직을 수정하기 위해서 힌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원래 널이 들어있던 애고요. 뭔가 이 메서드 안에 있는 로직으로 얘가 실행이 됐을 때 아티클이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던 로직이에요. 그러면 얘가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 남는 결과가 일단 널은 하나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티클이 하나가 있어야겠네요. 그래야 파운드 아티클에 우리가 널이 들어있으면 이거고, 널이 아니면 아티클이 들어있어서 이거 할 거잖아요. 리턴 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얘를 리턴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얘를 리턴을 받아야겠죠. 자, 이 상태로 제가 커밋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가지고 이 상태에서 내일 수업시간 전까지 얘를 한번 정상 작동하게 수정을 해보세요. 여기서 커밋을 하겠습니다. 얘는 어레이 리스트 순회하는 로직 중복 제거 시도 중 정도로 하죠. 수업 페이지 자, 이 지금 커밋한 이거는요, 제가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을 내려받아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작성한 부분이 여기까지 똑같다면 그냥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되게끔 수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을 코드 수정하고 테스트까지 해서 문제가 없으면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